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2강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수업이 좀 집중이 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1강 두 주제를 갖고 말씀드렸죠. 문학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을 바르게 쓰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우리 글을 바르게 쓰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요즘 매스 커뮤니케이션 발달 또 SNS로 인해서 그 커뮤니케이션 욕구는 많이 이렇게 증대가 되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정보 소통은 잘 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말, 우리 글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개탄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말이 이렇게 세종대왕님이 계셨으면 참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는 정도로 우리 글과 말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죠. 뭐 이제 전철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수구리족들이죠. 수구리족들.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노마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목민 뭐 이런 거 지식을 찾아서 떠도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를 썼는데 지금은 수구리족들이라 그러죠.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스마트폰 이거 열고 그냥 습관적으로 엽니다. 습관적으로. 요새요 2살, 3살짜리 갓난쟁이들도요 다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싹 땡기고 그러죠. 우리 외손녀도 어느 날 보니까 이제 3살짜리인데 자기가 들어가서 그 어린이들 하는 그 키즈 영상 있잖아요. 그 이제 만화 영화. 그걸 앱에 들어가서 자기가 켜서 보고 있더라니까요. 3살짜리가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바쁜 세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볼일을 봐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맞춤법에 맞춰서 온전한 그런 문장을 만들어서 쓰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잠어만 갖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뭐 그런 거, 흐흐, 크크 이런 거 말이죠. 이 세종대왕이 이거 뭐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이런 그 일상적인 그런 그 글쓰기가 되다 보니까 저처럼 좋은 글을 써야겠다고 하는 그런 글쓰기에 대한 욕구도 늘어났습니다. 문심조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과 그 서양에서는 시학, 동양에서는 문심조령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죠. 그 당나라 때 유협이라는 사람이 쓴 문장서입니다. 문장. 어떻게 하면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느냐 하는 글입니다. 여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1편 원도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혼이요 참된 천지의 마음이로다. 마음이 생기면 말이 나오고 말을 하게 되면 글도 나온다. 이것이 자연의 섭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 밑에 제가 유튜브 그 사이트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잠깐 보실까요? 이게 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그냥 다음에 이 문심조령 이 책을 읽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뜨지를 않네요. 다운이 안 돼서 이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이런 말이죠. 마음이 말이 되고 말을 하게 되면 글이 나온다. 즉 생각이 글이 되고 글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 함부로 쓰여진 그런 그 천박한 그런 글들은 글쓴이의 인격, 사람 됨됨이를 가늠하게 해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등에 땀이 나지 않습니까? 메시지 한 줄 한 줄 우리가 쓰는 그런 문장도 생각해서 써야겠다.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글이죠. 사람은 만물의 영혼이요 참된 천지의 마음이로다. 마음이 생기면 말이 나오고 말을 하게 되면 글도 나온다. 이것이 자연의 섭니다. 글을 올바르게 써야겠다라고 하는 성현의 그런 글쓰기 문장 지침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문장 공부를 우리 글을 바르게 쓰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잘못된 문장을 제시를 하고 또 그 밑에 올바른 문장으로 교정한 것을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글을 바르게 쓰기라고 하는 이 자료들은 이제 이메일로 그렇게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그 프린트 하셔가지고 문장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글을 쓰실 적에 틈틈이 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틈틈이 보시면서 이제 우리 글을 바르게 쓰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보물찾기 하듯이 내가 혹시 틀린 데가 없는지 교정을 보실 때마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겨레의 문화창조의 활동은 역사의 흐름에서 조선 사람의 창조적 활동에 말미암던 길이요 연장이요 또 그 성과에 축적에 끼칩니다. 이런 문장이 한 문장이죠. 아주 긴 문장이죠. 이 문장에 의의가 몇 개가 들어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들어갔습니다. 의의를 남발한 거죠. 제가 이거를 교정을 했습니다. 한겨레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자, 한겨레의 문화 창조의 활동은, 이 말은 한겨레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조선 사람이 창조하는 일, 그 성과가 쌓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의의를 다, 여기 의의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의의를 다 저어버리면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뜻이 확실한 문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신화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주 흔히 보는 문장입니다. 흔히 보는 문장이에요. 물론이거니와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그냥 놀라게 한 쾌거다 하면 될 일을 쾌거라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군더더기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더더기 말들을 전부 날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어떻게 고치느냐? 이렇게 고쳤습니다.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신화는 우리 자신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쾌거다. 이렇게 간결하게 고칠 수 있는 거죠. 문장이 산만해지지 않았죠. 자, 이런 작업은 이런 겁니다.
잘생긴 얼굴에 여드름이 났죠. 그 여드름 짜버리는 일이에요.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 벼 농사를 지면은 우리가 피살이 하잖아요. 그 농사의 소출에 아무 폐만 주는 해가 되는 그런 피와도 같은 존재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치 없이 뽑아주고 버려야 됩니다. 자, 또 계속 군더더기 말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인 가운데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새도 일기예보 방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흐린 날씨를 보인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미 흐리다 하는 것은 날씨를 얘기하는 거니까 남부지방은 흐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남부지방은 흐리고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날씨를 보인 가운데. 이거는 군더더기죠. 날씨가 뭘 보입니까? 그 밑에 볼까요? 비가 오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씨가 되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 오늘 저녁에 각 방송국의 일기예보를 한번 주의 깊게 그 아나운서가 어떻게 멘트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이런 군더더기의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고 듣는 사람도 마치 그게 편하게 들려요. 이거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맨 마지막을 볼까요? 저장성이 강하면 값의 폭락을 막을 수 있겠죠. 저장성이 강하다는 말이 뭡니까? 저장을 잘한다는 거죠. 저장을 잘하면 값의 폭락을 막을 수 있다. 저장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장이죠. 그래서 저장을 잘하면 값의 폭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죠. 자, 또 이 을이라는 것은 이제 목적어인데요.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시인데 이것도 너무 남발을 하면 이 문장이 끊기게 되죠. 한번 볼까요? 품질을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뭔 말이죠?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을도 남발을 했고 약속을 드린다는 말도 쓸데없는 말이죠. 뭘 약속을 드려요?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죠. 마치 요새 아이들 화법을 보면 같아요. 뭐만 것 같아요. 저 오늘 아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같아요가 같아요가 그 언어의 끝에 안 들어가면 말을 잊지를 못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참 이게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그전에 우리는 학교에서 글쓰기, 말하기, 읽기, 듣기 이런 걸 배웠잖아요. 국어라는 과목에 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읽었죠. 또박또박 잘 읽었습니다. 또 바르게 말하기 이런 것들도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근데 요새는 그런 걸 안 가르치나 보죠.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암만 해도. 하나같이 거의 예외가 없이 100명이면 99명이 전부 같아요입니다. 같아요. 그런 소리 들 때마다 전 참 참 고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열차표가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했습니다. 그러면 열차표 매진했습니다. 그러면 되죠. 매진이란 말이 열차표가 무슨 어떤 그 행동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열차표가 매진이 됐다 그러면 열차표가 무슨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까? 수동형으로. 그러니까 열차표가 매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다 팔렸습니다. 열차표 다 팔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매진됐습니다. 매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매진됐습니다도 잘못된 말입니다. 매진했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결승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승전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결승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동태로 바꿔야죠. 자,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술의 광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아나운서들이 많이 하는 어투예요. 예술의 광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더더기죠. 마치도록 하는 건 뭡니까? 예술의 광장 이제 마칩니다. 그러면 족한 거죠. 자, 박재홍 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박재홍 씨를 소개합니다. 그럼 되는 거죠.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도록 합니까?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그렇게 고쳐야죠. 뭐뭐 하도록 한다. 고쳐야 됩니다. 또 뭐뭐 하기로 한다.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먼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뭘 읽어보기로 합니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지. 오늘 공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마칩니다. 이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늘 일상에서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쓰레기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다류의 동사. 이게 전부 엉터리죠. 자, 보시죠. 문제의 기사는 기본 논지의 공정한 인용에 바탕한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아유, 그 스마트폰이 울려서 끈다고 했는데 또 소리가 들렸네요. 죄송합니다. 논지의 부당한 왜곡에 근거한 이념적 폭력이라며 학자의 연구를 이데올로기적 잣대에 의해 왜곡, 매도하는 것은 학자의 인권과 명예 그리고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괜찮은 문장처럼 보여요. 늘 접하던 문장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잘못된 표현이 4가지나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바탕한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이것은 바탕을 둔, 바탕이 어떤 행정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인용에 바탕을 둔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왜곡한 논지에 근거를 둔, 부당한 왜곡에 근거한, 이라는 말도 엉터리 표현입니다. 논지의 부당한 왜곡에 근거한 이념적 폭력이라며, 이것도 부당하게 왜곡한 논지에 근거를 둔,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잣대. 그냥 이데올로기의 잣대이면 되지 거기 적이 왜 들어갑니까? 이데올로기의 잣대로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침해. 이것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게 고쳐야 되는 거죠. 뭐 자주 쓰는 표현이 이런 거죠. 총선 민의에 기반한. 잘못 쓰는 겁니다. 기반이라는 것이 어떤 그 행동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총선 민의에 기반을 둔,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영영 선생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뭘 자리하고 계세요? 자리가 뭘 합니까? 선생님께서 와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서 계신 여러분은 자리해 주십시오. 이런 말도 자주 쓰는 표현이죠. 뭐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죠?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죠. 자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간결한 표현이죠.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이용이 있는 게 아니죠. 잘 부탁드립니다. 틀린 말 같지 않죠? 부탁드립니다. 틀렸죠. 부탁이라는 건 누구한테 하는 것이지 부탁을 존경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 돌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해야 될 일을 잘 부탁드립니다.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화급을 요하는 문제, 요하는 이거 다 일본 말식 표현입니다. 요하는 이거는 화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이게 고쳐야 합니다. 정확을 요하는 일, 정확하게 해야 할 일, 막대한 비용을 요하는 사업,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다 일본식 서술입니다. 이런 말도 있죠. 이기주의의 다름 아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같다.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뭐 집권욕의 다름 아닌,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죠, 이런 거. 집권욕에 불과한, 집권욕인, 뭐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작가로서 치명적 불구 현상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일본 말식 어투예요. 치명적 불구 현상이다. 꼭 고쳐야죠. 뭐뭐심에 틀림없다. 이게 일본식 말 표현이에요. 뭐 고심한 역작임에 틀림없다. 그냥 역작이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영어식 표현이 있어요. 영어식. 영어에 뭐 from,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부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순수한 우리말 어투로 고쳐야 합니다. 헌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국민투표로 개정한다라고 해야죠. 또 뭐뭐로부터, 이 부터라는 거는 이런 거죠. 1서부터 10까지 또는 뭐 9시부터 12시까지 뭐뭐 어떤 간격을 두고 그 간격의 중간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쓰이는 그 부사격 그런 조사인데, 이게 이제 영어의 from이죠. 뭐뭐로부터 이런 거죠. 이게 너무 생활화돼 있어가지고 이 말이 아주 이게 틀린 말인 줄 모르고 쓰고 있어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부터가 불필요한 표현이죠.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웃으로부터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웃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있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한테서 나온다. 이렇게 고쳐야죠. 이게 다 영어식 표현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그냥 아버지께 꾸중을 들은 거죠.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은 거죠. 이렇게 고치면 말이 간결해지고 단순해지고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많이 배웠다는 분들의 어투,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의 글, 책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일어식 표현, 영어식 표현, 뭐 일본 유학 갔다 오시고 영어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투의 표현들이 우리말에 어느새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문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가급적 뭐뭐에 의하여, 뭐뭐로부터 이런 표현은 아예 우리말에 없다는 생각으로 버리십시오. 또 영어식 표현에 이런 거죠. 가진다, have. 뭐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have a meeting. 뭐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have a nice day.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가진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 보시죠. 또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가진다라는 말은 군더더기입니다. 영어식 표현이죠. have라는 have 동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돼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얼마나 간결해요. 자, 여야 대표 모임을 갖고 현안 문제를 타결할 예정이다. 이것도 모임을 갖고 뭘 모임을 갖습니까? 모임이 무슨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모임을 갖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만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만나서 현안 문제를 타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자, 남북 체육 장관이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회담을 가지는 게 아니죠.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가져요? 아니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주어진다. take, 주어진다. 주다를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병에다가 일어병까지 겹친 거예요. 주어진다. 주면 주는 거지 주어지는 게 아니죠. 자, 예문을 들어볼까요? 공직의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공직의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력을 주는 것은 이렇게 고쳐야죠. 공직자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맡겨진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돼야지 공직자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상자에게는 장학금이 주어지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상식장에 가면 그 사회자들이 늘 쓰는 말이에요. 고쳐야 됩니다. 입상자에게는 장학금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주어진 길. 누가 줍니까? 그 길은? 이것도 일어식 표현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이것도 일어식 표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어진이라는 말을 가급적 쓰지 마셔야 합니다. 자, 나한테 주어진 길이라는 게 뭐예요? 내 길이죠. 내 길. 내가 갈 길이죠. 그러니까 내 갈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무엇을 필요로 한다.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이 얼마입니까? 그럼 되는 거죠. 그죠? 한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뭘 필요로 한다 그럽니까?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또 무엇이 요구된다. 이것도 영어식 표현이에요. 나는 내게 요구되는 일을 모두 하겠다. 무슨 요구가 돼요? 이 일어 표현과 영어 표현이 겹쳐 있죠? 뭐예요? 내게 요구되는 일 뭐예요? 내가 할 일이죠.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모두 하겠다. 이렇게 고쳐줘야죠. 또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건 무엇 얘기예요? 방송은 언제나 공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아나운서들은 뭐 이걸 더 강조해서 그 악센트를 주기 위해서 이런 뭐 중원 부원에서 쓰는 일은 몰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방송은 언제나 절대로 공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공정방송의 중요성. 여기는 의까지 들어갔어요. 공정방송의 중요성. 그냥 공정방송은 절대로 공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좋은 주말 되세요. 틀린 말이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도 순수한 우리말이 아닙니다. 자, 한자어 많죠. 한자어 투. 한자를 쓰자는 말이, 안 쓰자는 말이 아니라 한자어 투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유식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보시죠. 풀룻 연주는 어느 분에게서 사사 받으셨습니까? 요새는 한문을 잘 안 배운 세대들이 있어서 못 알아듣습니다. 어느 분에게서 사사 받았다? 사사? 뭔 말이지? 고쳐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말이 있죠. 배우셨습니까? 어느 분한테 배우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경찰서가 피습을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습이라는 게 뭐예요? 공격을 받는 거죠. 습격을 당하는 거죠. 피습. 피습이라는 용어를 한자어 투로 쓰지 말고 경찰서가 습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뭐 부상을 입는다. 뭘 부상을 입어요? 부상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또 다쳤다. 그럼 되는 거죠. 분실당한다. 분실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꼭 한자를 넣어가지고 말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1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되겠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되겠습니다라는 말은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죠? 10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되는 거죠. 3번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상해요, 말투가? 이런 글은 쓰레기 글입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앞에 보이는 3개의 작은 섬이 도담산봉이 되겠습니다. 도담산봉입니다. 그럼 될 일입니다. 이 사진이 영영씨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모습입니다. 중국 선수의 반칙이 되겠습니다. 중국 선수가 반칙을 한 거죠. 중국 선수가 주어이면 반칙을 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죠. 내일 오후부터 개 이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다라고 하는 원형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쓰인 말이죠. 오후부터 개 이는 날씨가, 개다의 수동형으로 날씨가 개 이는 게 마치 수동태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개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개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후부터, 더 좋은 말은 내일 오후부터 날씨가 개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를 혼동하는 거죠. 놀랄걸? 놀랄걸이란 말은 없어요. 놀랄걸입니다. 놀랄걸. 목매이는 감격. 이것도 목매다입니다. 원형이. 그러니까 목매는 감격.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반드시 원형을 밝혀야 됩니다. 기본형을 알고 그 기본형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겁니다. 사전에 보면 나오죠. 기본형이. 그쵸? 자, 이게 또 참, 우리말에는 이제 격조사가 많이 붙죠. 격조사. 근데 이제 격조사가 부사에 붙으면 이런 결과가 되죠. 느낀 그대로를 말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대로라고 하는 부사에 르이라고 하는 격조사가 붙은 거죠. 이게 잘못된 문장이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세요. 그래야죠. 느낀 것을 격조사가 주어의 행태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행동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세요. 그래야지 그대로를 말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붙여야죠. 그대로를 이란 말은 없습니다. 남녀 서로가 좋아한다. 이것도 서로가 부사에 격조사가 붙었죠. 이것도 주어에 붙어야죠.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 그렇죠? 서로를 위하고 도와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된다. 라고 해야죠. 자주 만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사에 격조사가 붙으면 안 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스스로의라고 하는 소유격조사 잘못된 거죠. 우리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된다. 이게 고쳐야 됩니다. 국민 모두는 이거는 굳이 모두라고 하는 부사를 붙이고 싶었으면 국민은 모두라고 해야죠. 아니면 부사를 앞으로 넣어서 모든 국민은 이렇게 고쳐야죠. 이상으로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상으로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상 기념식을 마칩니다. 그래야죠. 이상으로 기념식을이 아니라 이상으로 또는 이상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시간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아이고 이제 40분이 이제 지났네요. 조금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있네요. 굉장히라는 말 많이 쓰죠. 굉장한, 굉장히. 굉장히라는 말은 부사죠. 원형이 굉장하답니다. 자, 닭 요리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닭 요리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기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실험기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극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말할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과장되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남용이다. 언어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아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라는 표현보다는 아주라는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너무너무 감사한데 아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냥 진심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드린다 하는 말이죠. 인사드리겠습니다도 이제 틀린 거죠.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쳐야죠.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는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번 프로그램을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야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새 또 유튜브를 보니까요, 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공영방송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준비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늘 계획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기온은 크다 작다로 표현하지 않죠. 그렇죠? 기온은 많이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농산물 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흔하게 범하는 오류예요. 농산물 값이 크다 작다가 아니죠. 값은 크다 작다가 아니에요. 값은 많다 적다죠. 또 크게 떨어지는 거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에. 뚝 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이것보다 저것이 낫다. 여성이 남성보다 섬세하다. 나무보다 쇠가 단단하다. 이렇게 무엇보다 뭐가 낫다. 무엇보다 뭐가 단단하다. 이렇게 비교할 때 쓰는 비교격 조사에 보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할 때 써요. 보실까요? 국민의 반응이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이것도 자주 쓰는 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죠? 뭘 비교하고 구체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우리말에 강조하는 부사가 있거든요. 그런 말을 써야죠.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큰 노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죠. 똑같은 말입니다. 더 이상. 뭘 더라는 말이 오버 아니에요. 더. 부가한다. 더. 그런 말인데 거기도 또 이상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더 이상. 군더더기입니다. 더 방치할 수 없는. 이게 고쳐야 됩니다. 더 이상 성북동 사람들도 이것도 성북동 비둘기는 이미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더 이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더는 이라고 고쳐야죠. 이상이란 말은 지어야죠. 뭐뭐라고 또 뭐뭐라는 이런 거죠. 사람이 뭘 안다라는 것과 말로 표현한다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뭐뭐라는 버려야 합니다. 뭐뭐라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뭐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이 뭘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아는 것과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 이게 고쳐야죠.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다르다는 것 이런 거죠. 이게 고쳐야 됩니다. 뭐뭐면서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소나기가 오겠다면서 강우량은 많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쳐야죠. 소나기는 오겠으며 강우량은 많지 않겠다. 이게 고쳐야죠.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소나기가 오고 그러나 강우량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전국이 흐린 가운데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흐린 가운데 전국이 흐리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야죠. 현지 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이 가운데라는 말 쓰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가 참가해서 이렇게 고쳐야죠. 가운데라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원 가운데 서십시오라든지 가운데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바르게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후부터 이전까지 이런 말도 군더더기입니다. 연말 이전까지는 까지는이라는 말이 이전이라는 말을 이미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후부터 이전까지라는 말도 다 군더더기 말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 이전까지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연말까지는 그럼 되죠. 연말 안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시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내가 시킬 때까지 이렇게 말하면 되죠.
까지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40분 준비된 분량이 됐기 때문에 2강에 이제 3강이죠. 2강이죠. 우리말 바로 쓰기에 전반부 강의를 여기서 끊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우리말 바로 쓰기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